이어 내년에도 기업체들이 긴축 재정에 들어가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이 시설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설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주시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택시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새만금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구조조정까지 예고하는 등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GM대우 군산공장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3년 연속 신규 채용이 없는 셈입니다. 이미 전주페이퍼가 전주공장에서 185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OCI 군산공장은 지난 12일부터 전체 직원의 5%를 줄이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희망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생산직 직원의 채용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전북 제조업체 133곳을 조사한 결과 33%는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때 상황사가 틀렸으니까 항상 그때그때 나오는 거니까. 제조업체들의 38%는 채용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 없는 등 전체의 70%가 내년 신규 채용에 소극적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제의 동향이나 기업으로 봤을 때는 채용보다도 현장 유치하는 것이 그나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고 유가, 환율 등 대외적인 변수가 많아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가 하락 그리고 소비 이축에 따른 대내적인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어떤 긴축 경영을 할 것으로.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 채용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이 시설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당 시설 측은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전주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시설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복지재단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성인 2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특별 감사를 한 전주시가 장애인 4명이 시설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 장애인은 시설을 떠나겠다고 하자 엉덩이를 100대가량 맞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초리 같은 아마 그때 이제 나온 거로 이제 쫄대 이런 그 전선 같은 거 바닥에다 깔 때에는 그런 쫄대 같은 그런 걸로 100대를 때리기도 하는 등 이런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있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공개 사과하고 시설 관계자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은 장애인들끼리 싸워 주의를 준 적은 있어도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폭행 여부 논란과는 별도로 시설 운영에 있어 3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1,3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옮겨갈 곳이 마련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고창군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하천정비 사업 등을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군은 위험 근무 수당 대상자가 아닌 직원 13명에게 수당으로 640만 원을 지급했으며 경쟁 입찰 대상인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하고 지방 하천과 하수관고 정비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37건의 부당 부실 사례 등을 적발해 공무원 16명을 훈계 처분하고 7억 6,400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할 것을 고창군에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불친절 택시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두고 택시기사와 의견이 엇갈렸던 승객이 찍은 영상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택시기사의 고성과 욕설이 이어집니다. 그냥 안 내려가서 찍으라니까 나 안다니까. 정말 성질나게 하네. 택시 불편 신고의 60%는 이처럼 기사의 욕설 등 불친절입니다. 올해는 한 달 평균 40건씩 4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3%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교육이나 경고 말고는 택시의 불친절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주시가 불친절 택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받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와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친절한 기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친절 기사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해서 친절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주시는 서비스 평가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택시에는 인증 마크를 달아줘 승객이 골라 탈 수 있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동영 전 장관을 찾는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창에 들러 정 전 장관에게 복당을 요청한 데 이어 어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 전 장관과 만났고 지난 25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고등학교 친구인 정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 전 장관의 역할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가칭 국민회의가 창당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가칭 국민회의는 전북도당 공동추진위원장으로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다음 달 2일 전북도당 발기인 대회와 9일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천정배 준비위원장과 안철수 신당 측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에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이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할 경우 대회가 열리게 될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이른 아침 한국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부지 면적과 접근성, 개발 계획 등 대회 개최 여건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산과 바다, 광활한 땅이 어우러진 새만금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넓은 대활한 토지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여건,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지난 9월 강원도 고성을 물리치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새만금은 대회 유치를 놓고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최지는 오는 2017년 8월에 최종 결정되지만 내년 7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당장 내년 1월까지 대회 유치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함께 다른 나라의 개최지를 방문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내년 중에 이제 실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에 맞게끔 준비가 철저히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카우트 연맹과 협력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는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합니다. 전라북도가 이 대회를 유치해 새만금과 전북 발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가명 특별기획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경기전 어진박물관에서 전라가명 다시 꽃피는 선화당 회화나무를 주제로 6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합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 복원을 위해 현재 옛 도청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옛 경찰청 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연말연시를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뜨개질하는 손길에 목도리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한나절 내내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우 목도리 하나가 완성됩니다. 오랜 시간 뜨개질을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프고 눈까지 침침해지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깨도 많이 아프고 뭐 색깔이 화려하다 보니까 눈도 많이 심심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는 혼자 계실 분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뜨고 있죠. 봉사들이 떡을 써느라 잠시도 허리를 펴질 못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할 떡국입니다. 부지런히 썰어야 오늘 안에 완주 지역 13개 읍면동에 사는 소외계층 1000여 명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햅쌀로 지금 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들, 또 독거 어르신들, 또 장애인 가정들이 따뜻한 떡국을 한 그릇씩 끓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도리와 떡국을 전달받은 독거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웃들의 훈훈한 정에 노인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걸 끓여서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햇살인데 네, 고마워. 맛있게 잡수세요. 네, 고마워요. 봉사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눔이 연말연시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장기를 기증받아 새 생명을 얻었던 40대 여성이 다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1살 고 김경임 씨가 지난 24일 자신의 간을 다른 환자에게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로 18년 전 신장을 기증받은 고 김경임 씨는 자신도 다른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결혼 이주 여성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교육, 경제력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45%는 직장이나 배우자 또는 마을 등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력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전주 스마일센터가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 스마일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상담 전문가 등이 배치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범죄 피해로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주거 공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주 신중앙시장에 남보시장 청년몰 같은 청년 창업 점포가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신중앙시장에 만 20세 이상 3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점포 10곳을 만들어 내년 2월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2년 동안 점포 임차료를 모두 면제해주고 점포 장식 비용의 60%를 지원해줍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일자 국장급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나석훈 전 남원시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의 김천환 도로공항과장,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의 최재용 성과관리과장, 공무원 교육원장의 이래성 해양수산과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대외협력국장의 이원택 비서실장을 신규 임용했고 기획관의 오택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의 유희숙, 전북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의 김용만,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이지영,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파견의 김종엽, 총무과 교육의 이지성 한준수, 총무과의 이기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국사무소의 임민영 새만금 괴말과장을 파견했습니다. 남원시 부시장의 이조승 총무 담당관, 김제시 부시장의 이승복 생활안전과장, 진안군 부군수의 이근상 자연생태과장,
무주군 부군수의 하성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장수군 부군수의 김윤섭 농업정책과장, 임실군 부군수의 심평우 세종과장, 순창군 부군수의 신동원 자치행정과장, 고창군 부군수의 김상호 탄소산업과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태호 전북농협신임본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용구 농협은행 신임 전북본부장은 취임식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해 도민에게 사랑받고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밤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3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새해 첫날은 구름이 걷히면서 해돋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진봉면 상궐마을에서 37만 4천 원, 옥정마을 주민 18만 2천 원, 신부마을 주민 18만 원, 평동마을 주민 12만 원, 정서마을 주민들이 11만 7천 원, 김제시 공덕면 송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덕광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동자마을 주민들이 14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보내는 건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연극과 음악을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년원생들을 한상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기억. 당신이 버리고 가서 잘 있었어. 저 고학원에서! 아버지의 폭행. 똑바로 이 새끼야, 똑바로. 네? 나가. 너는 좋게 말해가지고 돼. 소년원생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연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어설프지만 진지하게 각자의 아픈 사연과 범죄에 빠져들게 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자신을 치유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곳 안 들어오고 제 할 길 하면서 잘 살아볼게요. 사랑해요. 음악으로 봉사하는 소년원생들도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밴드 이름은 과거의 문제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악을 만나고 결심을 했어요. 피해준 사람에게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저 자신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나름대로 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물론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연극과 음악을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소년원생들의 목소리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